안녕하세요. 저 첫 번째 전시자였던 최영길 작가입니다. 좀 일찍 와서 작가님 준비하신 전시를 둘러봤는데요. 준비 열심히 많이 해주신 티가 역력하게 나더라고요.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추운데 와주신 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시를 진행해주신 미미 작가님은 현재 미국에 지금 전시가 있으셔가지고 해외 나가 계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은 못하셨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국내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유명한 작가님들을 모시고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이제 앉아서 작가님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본인 소개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대사를 좀 많이 뺏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이제 2013년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인 최초 최연소로 전시를 하시면서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외에서도 핫하게 인정받으시는 작가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LA 아트쇼에서는 삼성전자와 콜라보해서 미디어 아트와 그리고 이제 본인의 원작과 함께 전시를 해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아주 많은 전시를 진행을 해 오셨고요. 밑에 작품 보셨겠지만 작품에 이제 담긴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차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아까 좀 전에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작가님이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신 사실은 좀 약간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타 그림이 뭔지 알아? 사막의 유목민들은 밤에 나타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두지. 근데 아침에 끈을 풀어. 보다시피. 그래도 나타는 도망가지 않아. 나무에 끈이 묶인 밤을 기억하거든. 우리가 지난 상처를 기억하거든.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지. 난 화장실, 넌 불안증. 알아. 네가 알다시피 그게 70년이거든. 이거 바로 끄자. 그래야 안 되나?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 네, 저도 작가님 작품을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가님을 이제 뵙게 됐는데 작품을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라마까지는 제가 연상을 못했고 나중에 작가님이 이제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본 것 같다라는 기억이 확실하게 나긴 하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좀 유명해지시게 되신 어쨌든 좀 TV에서 노출이 되면서 유명해지시게 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조인성이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작가님이 나타에 부여한 작품에 이제 철학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에서 필요한 내용을 그냥 만들어서 이야기한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좀 전에 제 소개를 할 때 이제 프랑스 전시를 이야기했었는데 당시에 많은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되고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드라마 팀에서 또 보게 되시고 하면서 영감을 받으셔서 이제 대사 속에 녹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드라마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가 어떤 상처와 치유, 힐링에 관한 이야기여서 제 그림의 메시지와 많이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요. 제 작품 설명과는 또 별개입니다. 드라마 속 내용은. 그러면 나중에 작품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궁금한 건 이제 어쨌든 여기 TV에 나왔던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의 소재로 주로 낙타라는 동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낙타라는 동물을 선택하게 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긴 것 같아요. 1박 2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막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두 어깨에 짊어진 그 수많은 삶의 무게들을 이렇게 낙타의 혹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힘든 점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수 같은 역할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자식이 짐이다 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 이 힘든 세상에서 죽지 않고 힘내게 만들어주는 게 또 자식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이 프로젝트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또 우리 달린 식구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겠다 정말 더 치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화이팅 넘치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낙타가 사실 하얗지 않은데 제가 하얗게 표현을 하잖아요. 약간 신성시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유니콘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실에 없는 유니콘을 그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룰 수 없는 꿈 같아서.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낙타가 많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낙타가 많지는 않은데 노력을 하면 이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꿈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낙타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최근 작품을 보면서 낙타 나중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낙타 눈이랑 이런 게 윤송아 작가님을 너무 많이 닮아서 혹시 이제 본인을 표현한 게 아닐까 했는데 딱 본인을 찍은 건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담으신 것 같네요. 그 최근에 24년도에 몽골 관광부와 정부의 초청으로 10년 만에 이제 낙타 사진을 보시는데 낙타를 실제로 이제 보셨다고 처음 봤어요. 아, 네네. 아니 상상으로 이제 생각하시던 거랑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시고 혹시 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작품에 뭐 달라지게 표현이 될 게 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낙타를 굳이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동물이 저한테 있어서 판타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러 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가까이서 보면 어떠한 판타지가 깨질 수 있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유니콘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또 몽골에서 초청을 해주셨는데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 기대를 깨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굉장히 소통하는 것 같고 감수성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친구 마치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고 뭐 이야기했더니 맞대요. 낙타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고 또 굉장히 힘도 센데 그리고 굉장히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지만 함부로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울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대요. 근데 보면서 굉장히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낙타를 보기 이전에는 항상 제 낙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현실을 보면 이 고단한 현실에서 정말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늘 눈을 감고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하면 황량한 사막도 굉장히 판타식해지고 메마른 나무도 가시나무도 굉장히 컬러풀해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 어떤 판타지였는데 낙타를 보고 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예쁜 친구를 내가 내 판타지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안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본 다음에 인드림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낙타가 눈을 뜨고 있고 눈 안에 많은 감정들을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닮았다고 생각한 그 낙타가 보고 온 다음에 그리신 낙타였네요. 눈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이제 토크 끝나고 내려가셔서 그 낙타 눈을 한번 마주 바라보시면 더 사랑에 빠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잠깐 그 김민석 대표님 오셨나요? 대표님?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토크를 해볼 텐데 저보다는 훨씬 전문이신 저희 갤러리 관장님 오셨으니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흐름을 깨본 것 같아서. 네, 깨긴 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키다리 갤러리 대표 김인상입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았는데 오늘 자차로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정체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방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박수를 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진행을 아주 우리 이윤석 관장님께서 진행을 상당히 잘 해주고 계셔서 제가 굳이 합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낙타 얘기 금방 다 하신 것 같고 네네. 낙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다 네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윤성환 작가님의 대표 작품 시리즈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시리즈 안에서도 또 파생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하시긴 하시지만 대표적인 게 꿈꾸는 낙타랑 인드림 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셔도 위의 작품은 아주 그냥 좀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밑에 인드림 시리즈 작품들은 조금 더 몽환적이고 좀 다른 세계를 표현한 듯한 그런 작품이긴 한데 이 각 시리즈의 어떤 특징이나 기본적인 설명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에 꿈꾸는 낙타 시리즈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눈을 감고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이지만 우리가 꿈꾸는 판타지를 굉장히 동화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동화를 그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 밑에 탄생한 인드림 시리즈는 제가 몽골에 가서 낙타와 직접 좀 생활을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동물에게 어떤 천국 같은 곳을 좀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몽골의 초원에서 전파가 끊기는 곳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그 자유로움을 제가 만끽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정말 많은 판타지를 펼쳤는데 그러고 나와서 이제 지인들을 보니까 이분들을 굉장히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라는 단어가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쉬는 순간은 정말 잠든 그 순간이 아닐까 해서 잠든 그 순간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꿈속은 우리가 보통 블랙으로 꿈을 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현실적이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재밌는 꿈을 너무나 현실과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의 꿈을 꿀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동화적으로 표현했고 가상, 꿈속의 느낌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밑에 지금 인드림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꿈속 세상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작가님의 어떤 이상이나 뭐 작가님의 유토피아 같은 것도 조금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핑크핑크하고 꽃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소망과 가만히 이렇게 작품들을 보고 나면 낙타 있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개별적인 질문인데 작가님 생각하시는
작품 말고 실제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상, 뭐 꿈꾸는 세상 같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작가님 개인적으로 조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그림이 굉장히 밝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현실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계속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긍정주의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두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다른 이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을 보시면은 조금 배경이 좀 어두운 부분이 좀 강렬하게 있으면서 어떤 희망을 의미하는 좀 밝은 빛이라는 들어오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된 거죠. 맞아요. 저는 베이스는 세상을 살기 힘들고 우리는 너무 힘들고 세상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실을 개척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고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또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거나 슬플 때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남의 이야기 같고 너무 아름다울고 보면 남의 것 같아서 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제 입장에서 누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나도 오히려 이런 힘든 점이 같이 있어 했을 때 서로 동화되고 공감을 할 수 있듯이 그런 면에서 조금 작품의 어두운 내면을 깔고 겉은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포장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저 작품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아니면 좀 우울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어떤 약간의 희망 이런 걸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어두워 보이지만은 또 않았거든요.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혹시 의도하시는 바가 어떤 거일까요? 밝음을 추구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도 마음 상태가 좋은 사람은 보면 마냥 행복하대요. 그리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보시고 조금 그 우울한 내면을 조금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행복한가 봅니다. 그런 거 행복해 같아요. 보여요. 네, 삶의 만족도가 높으신 그런 분인 거죠. 거죠. 네. 보시는 분마다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시겠네요. 그리고 처음에 저기 꿈꾸는 낙타 시리즈 말고 지금 인드림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낙타, 아까 제가 눈 말씀드렸는데 그 작품의 표정들이 낙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작품을 볼 때 낙타의 표정에서 저희가 좀 숨겨놓으신 그런 것들을 읽어야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번에 포스터에 사용됐던 그림도 그렇고 낙타마다 표정들이 사실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엄마가 뭐 아이를 케어해주는 표정, 모든 표정들을 좀 넣으라고 했고, 그리고 낙타를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낙타가 웃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고 실제로 보진 못하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우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망울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말 그 감정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사람 뭐지? 하고 약간 경계해서 조금 천천히 다가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뽀뽀하듯이 얼굴을 대도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게 사람 좋아하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우리 강아지들도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강아지보다도 더 풍부해요.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넣어야겠다. 낙타를 보기 전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약간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사용했다면 낙타 본인의 감정을 많이 투영시켜야겠다. 낙타도 사람과 같은 감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꿈꾸는 낙타 시리즈랑 인드림 시리즈가 장르상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사실 있잖아요. 밑에 작품은 사실 거의 극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이 같은 시리즈 안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뭐 같은 시리즈지만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표현 기법도 상당히 다르게 또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작가님들이 화가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재료를 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이나 또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마스터링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은 새로운 도전으로 또 새로운 재료를 또 이용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이 지금 작품 보시면은 장르도 강하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같은 그 장르 같은 시점 안에서도 다양한 재료를 지금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르 같은 시리즈 안에서도 이렇게 재료를 다르게 하면서 다르게 뭔가 해보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어떤 재료가 주는 그런 느낌이나 뭐 표현 기법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마 이렇게 이미지로 보면 많이 다르다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위의 작품은 아크릴화를 통해서 굉장히 파워바른 조금 그런 느낌, 팝아트 같은 느낌이고요. 요 밑에 작품은 유화 작품인데 굉장히 마티에라가 있고 약간 표현주의 같은 느낌인데, 똑같이 동일하게 낙타로 가고 있긴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미라 같은 경우는 마치 옛날 좀 르네상스 시대나 또 예전 이제 서양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은 많은 작가들이 작품의 기법을 획일화하고 어떤 한 가지만 평생 밀고 그리는데, 저는 이제 사실 첫 번째 사회생활을 방송 쪽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기자 생활도 잠깐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듯이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쪽 작품이 더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인드림 시리즈가 더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좋다라는 거는 그냥 좋다에서 소통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호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 방식으로요. 네, 이것도 일종의 다 소통인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소통인데, 재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어떤 재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걸 좋아하시는 다양한 우리 팬들을 위해서 또 관람객들을 위해서 또 다양성을 맞췄다라고 네. 해석하는 거 맞을까요? 저도 질문을 네. 그럼 하나 드리면, 어쨌든 작품 활동에 작품을 그리실 때 그러면 약간 그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낙타 시리즈에 대비해서 사실 인드림 시리즈는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 것 같은, 저희 비전문가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작업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시나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인드림 시리즈가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인드림 시리즈를 하면서 디스크도 터지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 시대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쉽게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인상파 시대 때쯤인가요? 그때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불안불안했고,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화가들도 우리 입지가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손맛, 장인 정신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지 않은 이렇게 수작업이 오래 걸리는 고생스러운 거를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하려고 하진 않는데, 누군가는 이런 전통 회화를 계승하고 계속 가져나가야지만 미술계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저는 좀 쉽지 않은 길도 가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력도 상당하신 거예요. 보통 보시면 5일 작업하신다면은 좀 우리 화가분들 중에서도 재료를 5일 물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동양화나 좀 뭐 펌하는 건 아닌데 더 우수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님의 어떤 철학이나 내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도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도 뭐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에 사실은 윤성화 작가님은 이번 기획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만나게 됐고 알게 됐고 작품 세계를 저도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인기가 많으신 게 이제
연기도 잘하시고 또 다방면으로 또 연애 활동도 하시고 또 보시듯이 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인기가 많으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거와 별개로 정말 이 아티스트 면에서 볼 때도 정말 실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이렇게 성장해 오신 작가님이시구나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저는 사실 제가 잘 몰랐던 화가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보석이 여기 이렇게 있으셨구나, 서울에 이렇게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데뷔작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작품 보면서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상당한 작가님께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작품 설명 잠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추상화에는 일반 사람들이 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사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작품에 넣고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 그냥 이렇게 집안에 뭐 예쁜 꽃밭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했어요. 우선 여기 전시를 하게 되면서 더 셰켈러 이렇게 둘러보면서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살고 싶은 집 같은 공간이잖아요. 정말 공주님이 살 것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너무 아름답다 생각을 하다가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변에 저도 왕비님과 공주님처럼 사시는 분들의 삶이 있는데 그분의 삶을 조금 녹여봤어요. 기쁜 듯 하지만 또 슬픈 듯 아련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낙타의 표정에서 보실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집 아니고 꽃이 가득하고 뭐 부족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 집안이 굉장히 어두워요. 창밖은 밝아 보이죠. 창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아마도 바깥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쉽사리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집이 감옥 같기도 하고 또는 무덤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구원받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느낌들을 저 창문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인드림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보면 좀 어두운 배경, 어두운 현실과 그 안에서 이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빛이 있는 밝은 어떤 희망적인 존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바라는 이상형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창문을 보면 얼핏 보면 여기 십자가 모양처럼 네, 십자가가 포인트예요. 아니, 일부러 의도하신 부분인가요, 저 부분도? 네,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저 십자가고요. 무덤 위에 우리가 십자가를 딱 놓잖아요. 근데 또 창문이 있는데 요즘 창문은 거의 그냥 유리창인데 굳이 저렇게 창살 같은 게 있는 게 어찌 보면 집이 안락한 공간이다. 안락함 속에 취해 있으면 사람이 발전을 안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돼 있고 새로운 꿈을 꾸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창틀을 자연스럽게 이제 네,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 구원받고 싶은 낙타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갇혀있는 낙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떠한 사물을 놨을 때 이걸 왜 놨을까 생각하다 보면 그 의미들을 유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종교는 다신교 또는 나신교라고. 네, 그러실 것 같네요. 자, 다음 작품인데 이 작품 제가 처음에 보고 실제 지금 밑에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 제목도 보면은 카멜 에로스 네. 거기에 걸맞는 작품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른 그 사실주의적으로 그린 작품 위에 좀 특별한 점을 위에 좀 이질감 있는 네, 그런 표현을 금방.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게 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어떤 의도로 저는 하셨을까? 좀 처음에 보실 때 이걸 왜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예.
네, 우선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컴퓨터로 그린 거 아니야? 혹은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니면 진짜 사진을 출력한 거 아니야? 해갖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낙타가 아니라 많이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낙타가 예쁘게 마스카라하고 약간 섹시한 눈빛을 하고 묘하게 미소를 짓고 있고 마치 유혹하듯이 네,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회화적인 면을 한번 가미를 해볼까 하면서 여자들이 꿈꾸는 판타지적인 세상을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화장도 예쁘게 시켜놓은 건데 꽃과 더불어서 금도 좀 해놓고 보석도 좀 박을까 하다가 단가가 높더라고요. 정말 실제 낙타가 저렇게 생겼으면 집에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당히 좀 이런 부분도 보면은 작가님 실력이 그러니까 너무 실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혹시나 뭐 프린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캔버스에 프린트 한다라는 게 상당히 그 작가님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참 작가님께서 이것도 아마 올해 트리플 루트 이제 윤송아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으로 이제 그 콜라보로 밀라노에서 패션위크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게 한 달 전쯤이죠. 이게 한 9월, 10월 정도인데 9월에 굉장히 조금 바쁘게 움직였어요. 패션의 달이라고 해서 먼저 콜라보로 도쿄에서 선보이고 그 다음에 뉴욕 패션위크 그리고 파리 컬렉션 그리고 밀라노 컬렉션까지 한 달 동안에 소화를 했는데 제가 다 갈 수는 없어서 이상은 같지만 제가 직접 간 거는 이제 밀라노였었고요. 제가 늘 중요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미술을 대중적으로 끌어오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미술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 종목으로 따지면 역도 같은 종목이었었거든요. 요즘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메달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필드였는데 저는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타겟층에게 미술을 선보여서 이 타겟층을 미술로 가져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션쇼에서 옷에 이제 그림을 프린트해서 저거 뭐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게끔 하고 싶었고 그래서 밀라노 컬렉션 같은 경우는 패션 쇼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림들을 쫙 관람하시면서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쇼가 시작되고 뒤에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면서 제가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이분이 엘튼이라는 분인데 조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 이제 몸에 캔버스 하얀 옷이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라이트 페인팅을 선보였었는데 아무래도 패션계 사람들은 조금 특이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귀국을 해서 10월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패션 코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선을 보였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기회가